자,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오늘이야말로 또 이 실전 매매에 대한 팁이 더 필요한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어제는 해외 시장 혼조에 국내는 선방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좀 어떤지 궁금하고요. 또 오전장 보면은 제약, 뭐 에너지, 손해보험 요 정도가 오르는 것 같습니다. 오전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해외 시장 급락이죠? 근데 요번 해외 시장 급락은 또 이건 제가 말이 바뀌는 게 아니고 시장이 그렇게 말이 바뀝니다. 어제 해외 시장이 급락이 나왔는데 야간에 우리나라 시장은 야간에도 선방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애틀란타 연은 총재인가? 이 사람이 이번에 그 FOMC에서 금리 0.7로 지지한다고 하고 이번에 나오는 CPI 상황에 따라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러면서 어제 미국장이 좀 밀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외 시장 얘기 정말 많이 하죠. 지금 뭐 요새 이 해외 시장 얘기를 하지 않으면 말이 안 나올 정도인데 보다시피 지금 이게 어제 미국 시장의 흐름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해드리는 딱 그 네크라인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면 시장의 흐름과 시장의 방향은 나와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라는 얘기를 원래 저는 한 2조 코스에 한 번 정도씩 하는 게 정수인데 최근에는 뭐 시도 때도 없이 얘기를 해드렸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 6.8 최고치 나왔을 때 미국 시장이 급락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 경기성 주고 낙폭을 줄이죠. 근데 그 또 연은 총재가 나와가지고 금리 관련한 발언을 하니까 그것이 이제 시장에 안 좋은 쪽으로 발언이 나오면 당연히 미국장도 이렇게 밀립니다. 내가 지난번에 나스닥 12,000 돌파 중요에 12,250 마디가 한번 얘기했었고 12,000을 한번 깨는 장이 나와야 되는데 미국장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미국장도 요번에 조정을 받을 때 좀 지지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해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발언 나오고 달러 강세 나오니까 당연히 환율 약하죠, 여러분. 이 환율도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환율 분석 제가 해드리는 게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주식으로 들고 있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죠. 환율이 1280을 빨리 깨야 되는데 미국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환율이 1280을 빨리 깨고 내려가기가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59,500원 안착이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해드려도 삼성전자가 59,500원 안착을 못하고 거기가 저항의 역할로 계속 바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종합이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사실 지금 보시면은 하반 경기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경쟁력은 있는데 문제는 종목이에요, 여러분. 이 종목이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다 보니까 수급의 주체가 개인 투자자인 주식들 위주로 그리고 신용이 많은 쪽 위주로 그 다음에 고점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약한 게 지금 시장의 특징이죠. 그래서 요번에도 오늘도 보면 전기차 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특징주 하나만 제가 볼게요, 여러분. 동부하이텍 같은 건데 동부하이텍을 보면 이런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좀 억울하겠죠, 여러분. 근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 높은 위치고 지금 IT 중에서도 그나마 동부하이텍이 가장 고점에 있다가 최근에 밀려 내려오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현대에너지 일본 가지고 61선 그 한번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 있죠, 여러분? 대부분 종목들이 월봉에서 61선 언저리까지 오지 않은 주식들은 시장이 지금처럼 변동성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좀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오는 어떤 이런 특징인 거예요. 지금 장이. 대부분의 종목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섹터도 일진 머티리얼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반 경직성은 나오지만 아직 61선하고 좀 단이 좀 있죠. 보시면 삼성전자 61선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 61선을 찍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는 60일 단이 높고 그러니까 삼성 SDI가 최근장 보시면은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업종 대표주에서도 좀 약한 게 특징이고
그다음에 네이버하고 카카오 같은 것도 뭐 지금 시점에서는 의미는 없지만 61선 언저리까지 다 내려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코로나 때 어마무시하게 올라갔던 주식들이 월봉상 61선을 찍지 않은 주식들은 변동성이 좀 나오는 시장에서 좀 특히 약한 게 지금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증시 대비 국내 증시는 어떠한 흐름인지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주셨고요. 지금 IT하고 전기차 쪽의 흐름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투자 전략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거 볼까요? 예, 또 선물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외국인 수급 하나도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기준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외국인들이 환율 1300에 있을 때는 뭐 매수가 들어올 일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해드렸지 않습니까? 외국인들 수급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기관이 과거에 2020년도 연말장부터 2021년도 한 2, 3월 달까지 뭐 1년 내내 팔았지만 유독 그쪽에서 많이 팔았듯이 지금 정도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돼야 그나마 수급에 어느 정도 숨통을 줄 텐데 기관들도 아직은 그죠? 매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나 봐요. 그게 신용 물량. 이 시간에 자주 얘기 드렸죠, 여러분. 신용 물량이 아직은 높기 때문에 그들은 기다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수급 체크하고 선물 305 안착 여부 체크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지만은 결국 선물 안착 여부도 해외 시장이 낙폭을 줄여야 305 안착이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방송을 할 때 요 그림 그려드린 거 기억나시죠? 이런 식으로 종합 지수 단을 이렇게 선을 그려놓고 언제든지 이쪽으로 밀릴 수 있음을 좀 염두하면서 주식을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을 거예요. 요 그림을 좀 잘 좀 기억해 보세요. 이 그림을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냐면은 아까 얘기해드렸던 모든 게 다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요 정도 지수 단이면은 신용이 또 한번 나올 거예요, 아마. 신용이. 그러면은 요 정도 지수 단으로 밀려 내려올 때 신용으로 인해서 밀리는 주식들, 그런 주식들을 여러분들이 공략 타겟으로 일단 잡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여지없이 지금 전략도 결국은 현금이 있는 분들한테 들어가는 어떤 전략이 되겠죠. 이쪽으로 밀렸을 때 주식을 담는 게,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만약에 지금도 안 늦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CPI가 요번에 나올 거고 CPI가 높게 나올 때 그 얘기도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파웰 의장이 청문회 할 때 상원인가 하원에서 어떤 기자가 질문을 할 때 1.0 인상 계획 있냐 물었을 때 데이터를 보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의 데이터상으로는 요번 타이밍의 물가는 높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만 나와도 높게 나오는 거죠. 그게 부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근 시장의 핵심은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경기 침체. GDP가 FOMC 다음 날 있을 거예요. GDP 발표가. 연준의 올해 목표치가 3.4%라는 거 제가 얘기해 드렸죠. 3.3인지 4.3인지. 그러려면 최소 0.5씩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내일 모레 13일 날 CPI 있고, 그 다음에 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요번에 옐런 재무장관 오지 않습니까? 이 환율 문제가 거기에서 아마 얘기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GDP입니다. 그 GDP가 정말 중요한 게 GDP가 지금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연속적으로 지금 마이너스로 떨어져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가 제가 봤을 때는 변동성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정통 용어 들어가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단기, 중기 구분해서 기술적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단기, 중기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기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IT 오늘도 지금 보면 이건 추천주는 아니고 특징주로 읽어드렸지만은 어쨌든 유일 로봇이 오늘 또 날라갔어요. 24,000원대까지 움직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기, 중기 구분을 하셔가지고 주식에 물려 있다. 그럼 주변주는 아마 이 얘기를 7월 말까지 아마 계속할 겁니다. 아마 7월 말 때까지 가는 과정에서 주식으로 물려 있는 분 입장이면 한 30%, 20-30% 정도의 손실을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가지고 향후에 시장에서 중심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시장이 어느 정도 양호하게 움직일 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쪽으로 종목을 바꾸는 게 가장 좋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원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대신 한 가지 방법은 버티는 거죠. 근데 버틸려면 좋은 주식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통 섹터, IT서부터, 전기차는 제가 봤을 때는 버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통 섹터의 주식을 좀 버틸 수 있다면 버티는 수밖에 없겠죠. 원래 제가 버틴다라는 말 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 버텨? 대응할 수 있으면 비중을 줄여가지고 좋게 움직일 수 있는 주식으로 교체를 하는 게 주식하는 사람들의 어떤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한테 7월 말 그 타이밍까지 GDP 때까지는 변동성은 좀 나오는 거고, 종합이 300을 한 번은 깨야 되겠죠, 여러분. 예. 그렇게 깨질 때 신용 물량이 쏟아지고, 그 신용 물량이 쏟아지면서 좋은 주식이 밀리면 그걸 담는 거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 있는 분들의 전략, 그다음에 물려 있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좋은 주식으로 들어가서 버팅기다 보면은 8월 달에는 아마 올라가겠죠, 여러분. 예,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해드리고 싶고,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분들도 장중에 이렇게 해외 선물 좀 보고, 오늘은 지금 중국이 또 낙폭이 그렇게 세지 않죠, 여러분. 요게 이제 먼저 빠졌다고 오늘은 중국이 또 조금 덜 빠져요, 여러분. 이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해외 선물 좀 보시고, 그 다음에 환율,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등락폭, 요런 거 보면서 기술적 대응을 좀 하라는 요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7월 말까지 기술적 대응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전통적으로 좋은 주식을 선택하고 시장의 중심주, 거기에다가 시장의 흐름 속에 흐름이 좋아지면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로 한번 갈아타 봐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토마토TV와 함께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